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5의 9화를 소개할 건데요. 전편에서 새끼 악마는 정식으로 데너리스의 조언자가 되었고 불쌍한 조라는 추방되어 자원하여 격투장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 외 킹스랜딩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어쩔 도리가 없는 셰르세이,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한편 스타니스 군대는 윈터펠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에 맞서 램지는 20명의 병사만 있으면 쉽게 그들을 처리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백귀군단이 예고 없이 존과 야인부락을 습격한 건데요. 학살 수준에 가까운 이 전쟁에서 야인들은 완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화 시작할게요.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진영. 조용하고 깊은 밤 갑자기 진영 곳곳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램지가 2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스타니스 군의 식량과 성을 공격할 무기를 태워버린 건데요. 말도 수백 마리나 죽어버렸죠. 램지 볼튼 사이코패스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난처한 상황에 처한 스타니스는 공격도 무리, 철퇴도 무리였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이때 스타니스가 여사제와 눈빛 교환을 하더니 다보스 경에게 명을 내려 장벽에 가 존에게 음식과 군수물자를 구해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다보스 경이 아니어도 아무나 다녀올 수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다보스는 명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출발 전 다보스는 스타니스의 딸 시린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한편 존은 야인들을 데리고 장벽으로 돌아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알리선은 명을 내려 성문을 열게 하고 거인을 포함한 야인들은 함께 장벽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대다수 대원들은 야인들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소년 올리가 더 심했죠. 유독 세멸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존의 결정을 지지해주며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제이미에게로 돌아와 제이미가 몰래 마르텔가에 침입해 들어와 딸을 데려가려 한 것은 죄가 있지만 제이미도 확실히 붉은 독사 애인이 보내온 협박 전가를 받았던 터라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전쟁을 원치 않은 마르텔 왕은 제이미더러 미르셀라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왕자 트리스탄도 데려가되 의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결국 제이미가 조건을 받아들이며 일은 잘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용병 브론은 어찌 될까요? 브론은 그저 명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 말하는 제이미. 결국 브론은 한 대 맞는 것으로 용서받습니다. 그 외 왕은 붉은 독사 애인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할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생존을 위해 그녀는 무릎을 꿇는 것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이미의 방을 찾아와 붉은 독사의 죽음이 제이미와 미르셀라와 상관없다는 것을 잘 안다 말하는데요. 헐, 태도가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는데요. 너무 가식적이지 않나요? 한편 아리아는 매일 굴이나 조개와 같은 생선을 팔면서 부두에 있는 나쁜 놈에 접근해 기회를 봐 놈을 암살해야 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날 막 놈을 해치우려는데 아리아는 갑자기 부두에 나타난 마조리의 부친을 보게 됩니다. 왕을 대표해 강철은행과 협상하러 온 건데요. 그와 동행한 사람이 아주 낯이 익습니다. 라니스터가의 호위병사 메린 트란트인데요. 일전에 아리아의 검술 선생 시리오 포레를 죽여 아리아의 살생부에 들어간 놈입니다. 삽시간에 스타크 신분으로 돌아온 아리아는 임무를 잊은 채 몰래 그들을 미행하는데 저녁이 되어 라니스터가의 메린 트란트를 따라 기원에 간 아리아. 조개를 팔면서 상황을 살피는데 이때 메린 트란트가 아리아를 알아볼 듯 말 듯 하다 더 중요한 일이 생각났는지 기원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그는 소아 성애자로 어린 소녀를 학대하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토 나올 것 같네요. 아무튼 이날 아리아는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채 자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거짓말에 자켄이 속을까요? 다시 스타니스에게로 돌아와 딸의 천막이 온 스타니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착한 시리는 부친을 도와줄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어 화면이 바뀌고 진영 밖으로 나온 시린.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여사제와 화형장이었는데 시린은 병사에 의해 화형장에 묶입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스타니스가 여사제의 제안을 받아들여 딸을 빛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로 한 건데요. 스타니스의 대군들은 시린의 죽음을 보고 있고 불쌍한 시린은 살려달라 울부짖지만 이미 마음먹은 스타니스. 아들을 낳지 못한 죄책감에 평소 시린을 싫어하던 아내였지만 시린의 비명소리를 듣고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시린에게 달려나가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이렇게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렸고 남은 것은 멘붕에 빠진 모친과 바보 같은 스타니스였죠. 한편 바다의 한켠에서 미린의 투기장, 전에 없던 성대한 결투가 곧 열립니다. 잔인하게 상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전통이고 문화라고 하지만 데너리스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군중들이 좋아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히즈다르는 이런 문화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데너리스만큼 별로라 생각하는 새끼 악마, 이런 살인 게임을 잘 포장하여 말하는 히즈다르의 새끼 악마는 어이없어하며 감탄에 맞이않는데요. 이때 아주 익숙한 모습의 사람이 격투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조라인데요. 그는 데너리스의 용서를 받으려 일부러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격투사들은 전부 고수로 데너리스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6인의 살인게임, 여러 번 위기에 처하는 조라. 새끼 악마는 게임을 중지시키라 조언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애처롭게 쳐다보는 조라를 보면서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조라가 상황을 역전시키며 이번 혼전 게임의 최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조라는 갑자기 창을 들더니 데너리스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버립니다. 설마 사랑이 증오로 바뀐 건가요? 그러나 창에 맞은 사람은 데너리스 뒤에 있던 자객이었고 다리오가 자세히 살펴보니 관중석에 하피의 아들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들은 미리 음모를 꾸며 데너리스를 암살하려 했던 거죠. 조라는 신속히 그녀에게로 다가와 보호하고 약혼자 히즈다르는 놈들의 손에 죽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불쌍하면서도 좀 웃기는데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피의 아들들에 대적해보지만 수가 많은 그들에 결국 포위당하고 마는데 흉보다는 길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절체절명의 순간 공중에서 포효와 함께 데너리스의 가출한 사춘기 드래곤이 나타나 적을 두 동강 내 버리더니 화염을 내뿜어 순식간에 대부분의 적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달려들며 창을 뿌리는 그들의 드래곤은 창에 찔리고 마는데요. 마음 아파하는 데너리스, 급 드래곤에게 달려가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곤 발라드라는 명을 내리자 드래곤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며 전쟁터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시즌5의 구화는 끝이 나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용엄마로 불려지는 데너리스, 별명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었는데요. 드래곤을 타고 비상하는 그녀를 보며 다들 놀라고 그녀는 다시금 여왕의 지위를 단단히 합니다. 그러고 보니 드래곤은 주인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적시에 화려하게 등장했네요. 다음 화는 마지막 화인 만큼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